안녕하세요, 빌리어네어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 살펴보고 저녁이나 내일 오전 중으로 2부 차트 분석 영상 드릴 건데 간략하게 1부에서는 비트코인 달러 차트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어제 다들 보셔서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언급을 하면서 급등을 했죠. 또한 도지코인도 언급을 해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좀 배경이 있는데 헤지 펀드들이 이제 대규모 숏포지션을 이제 트윗에서 하면서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발끈을 했어요. 그래서 게임스탑 개미 반란 재현하자라는 움직임으로 또 앨런 머스크까지 이제 합세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때 숏 포지션 규모가 10억 달러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청산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을 보면서 아직도 이 시장이 미숙한 점도 있지만 이런 움직임들은 그동안 대규모 공매도 숏 세력들에게 한맺힌 대중들의 애환을 좀 대변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속은 시원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제 좀 대규모 이제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이 좀 터져서 손바뀜이 됐습니다. 손바뀜이 어느 정도 됐고 지금 34,000불 정도 제가 안착을 해주다가 이 35,000불 위를 뚫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뚫고 그대로 내려오고 지금 33,000달러 정도 지금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도 7일선이 돌아 나가고 있고 지금 35일선 위에 지금 안착을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7일선이랑 35일선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은 그래도 지금 다시 35,000달러를 두드려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RSI는 지금 상방으로 턴을 했습니다. 턴을 지금 했고 지금 MACD도 조금 있으면은 위로 올라가면서 이 가격대가 이 위에 안착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 다이버전스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5,000달러 단기적으로 34,000 그리고 안전하게 이 저점을 높여주려면 35,000달러 정도에는 안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스위스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 Jshift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에릭 부이스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돈을 비트코인으로 옮길 것이고 법정화폐는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당연히 이분이 거래소 최고 경영자라서 암호화폐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지금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들고 다니면서 돈을 송금하고 영상통화를 하고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고 인터넷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향후 10년 안에 대부분의 법정 화폐는 국가 CBDC로 이제 대체가 될 것이고 현금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한국은 카드 결제가 대부분이죠. 근데 해외에는 아직도 현금 사용량이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독일이라던가 일본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결제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2020년이죠. 2020년 모바일 보고서에 따르면 비대면 결제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없어지고 이 법정화폐가 점차 지위를 잃어가고 국가 CBDC로 대체되는 것은 저는 비껴갈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건 크릭 창업자가 테슬라가 BTC 보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앨런 머스크가 최근에 트위터에서 비트코인 장외 거래에 대해서 물어봤고 대규모 거래가 가능한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면 장기적으로 테슬라 주주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나눈 게 있는데 저는 테슬라가 BTC 보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는 되게 선도적인 기업이죠. 되게 기술의 선도적인 기업이고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도 이렇게 자기 트윗에 비트코인이라고 써놓은 걸 보면은 암호화폐 되게 우호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능성이지만 저는 BTC 보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헤지펀드 CEO가 코인베이스가 직상장 이후에 시총이 1,0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코인베이스 IPO가 성공을 하면은
이 또 상당 부분의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1000억 달러면은 되게 성공적이게 이제 상장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순이익률이 20% 이상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코인베이스가 IPO 상장 이후에도 주가는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 기관 투자자들도 코인베이스 투자를 하겠지만 비트코인 ETF 통해서 암호화폐도 직간접적으로 투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럽 중앙은행 정책위원장이자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인 이그나지오 비스코가 지금 유럽에서는 즉시 결제 플랫폼을 활용해 디지털 유로를 출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유럽 중앙 총재가 CBDC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올해 2, 3분기 안에는 내용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국, 중국, 유럽의 CBDC 삼국지라고 해서 이제 뉴스가 나온 게 있어요. 저는 미, 중, 유럽, 이 CBDC 전쟁, 이 달러의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선도적으로 이 CBDC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중국이 가장 이 가운데 앞서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CBDC 발행은 기정사실화 된 거고, 올해 언제 나올지가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하지만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이 내년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럼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냐면, 중국의 CBDC 관련해서 어떤 코인들이 이제 지원이 될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이더리움, 이오스, 테조스, 네오 쭉 있는데, 이 중에서 폴카닷도 있습니다. 이제 주 메이저 암호화폐들도 있고, 저는 이제 중간, 이제 이거는 USDC, 미국의 USDC가 지원하는 코인들입니다. 이더리움, 알고랜드, 솔라나, 여기에 또 스텔라 루멘이 추가가 됐죠. 또 겹치는 게 보여요. 이더리움, 알고랜드, 솔라나 겹치는 게 또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투자를 하시거든, 유망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시거든, 여기서 중국이랑 또 서클샷에서 지원하는 이 CBDC 관련 코인 이제 살펴보시면서, 스테이블 코인이죠, USDC는. 살펴보시면서 또 이제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이 가운데서 높게 평가받고 있는 코인들에 뭐 투자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또 이렇게 직접 검색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직접 자기가 검색을 하면서, 제가 플립사이드 크립토 점수를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거예요. 자기가 직접 점수를 또 찾아가면서 투자를 하셔야지 이 시장에서,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제가 생각하는 정보를 그대로 전달을 드리지만, 뭐 또 다른 유튜버들은 이제 특정 거래소나 또 암호화폐 프로젝트에게 돈을 받고 이제 허위로 소개해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모 유튜버는 또 그 일로 인해서 피습도 당했어요. 크게 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치자 피습도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꼭 한번 더 체크를 해보고 검색을 해보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이게 자기 돈을 누가 남들이 지켜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한번 더 꼭 구독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또 직접 검색해 보시고 투자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 연준에서도 지금 채용 공고를 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랑 CBDC 위주로 채용 공고를 냈기 때문에 21년에는 저는 격변의 이제 암호화폐 관련해서 격변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보여드렸던 코인들을 이제 또 코인 마켓캡에서 한번 시세를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을 해보시면은 어떤 게 앞으로 좀 각광받을지 이제 보일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보시면은 여기 나왔던 코인들 중에 몇 개 한번 보겠습니다. 알고랜드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죠. 지금 솔라나도 이제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대세 암호화폐가 뭔지, 또 디파이 관련해서 각광받고 있는 암호화폐가 뭔지, 지금 7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공부하시고 투자하시는 그런 습관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리플 관련된 소식인데요.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공식적으로 이제 성명서를, 법적 문서를 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7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그 지난 영상에서 XRP
이제 반박 성명 총 정리라는 영상이 나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제가 지난 영상에 XRP 반박문 총 정리라고 되어 있는 제목의 영상이 있는데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재판일 결정이 2월 22일이에요. 그래서 2월 22일 전까지는 기대 심리로 조금은 리플이 올라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22일에 유의미한 소식이 나오면 그대로 위로 쏘겠지만 또 지지부진하면은 22일 전까지 올랐다가 또 바로 급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시세가 요동을 칠 건데, 옛날부터 홀딩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추가 진입, 추가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22일 전으로 급등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플랜 B의 트위터인데요. 이게 비트코인이 얼마 갈 건지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개발한 사람인데 지금 100K가 가장 많네요. 그리고 288K가 그 다음으로 많아요. 중간 값을 내보면은 뭐 한 200K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저도 200K가 저는 허무맹랑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200K면 얼마인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달러고 K니까 지금 하나로 치면은 거의 2억이 넘는 돈이죠. 2억 한 2천만 원 정도인데, 그 정도 가격이 연말에도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을 넘는 순간에 뭐 4,800만 원, 700만 원대까지 한 달 만에 갔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상승장에서 800만 원에서 2,800만 원까지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갔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이 광기의 불장이 온다면은 이것도 불가능한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더리움의 이제 홀딩 지갑 개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이거는 암호화폐 관련 투자했던 분의 트위터인데요. 이분이 50달러에 구매해서 315달러에 팔았대요. 근데 이게 지금 언제 트위터냐면 이게 12월 4일 트위터인데 지금 610달러다. 너 315달러 받는데 610달러다. 진짜 이게 아쉽겠죠. 지금 근데 610달러가 아니라 지금 150만원대죠. 140만원대. 지금 뭐 한 120, 이제 1200달러죠. 이거보다 한 2배는 더 올랐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네, 50달러에서 315달러에 팔고 엄청 좋아했을 텐데.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뭐 리플도 이럴 수 있으니까 계속 홀딩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뭐 리플을 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상승장에서 단타로 접근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어도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제 단톡방에도 보면은 지금 이더리움이 가격이 너무 올라서 다시 재진입하기 어렵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단타를 치시거든 본연의 그대로 물량을 7, 80% 냅두시고 뭐 20, 30%만 그 안에서 이제 매도를 하시는 거지, 전체를 사고 팔고 하시는 거는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행동은 최대한 지양하는 게 상승장에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레스 스케일에서 지금 이더리움 신탁을 3호를 재개를 했어요.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이제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거래가 된다고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장기적으로 또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비트와이즈에서 라지캡 크립토 지수에 유니스왑이나 아베를 추가를 했어요. 유니스왑, 아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디파이 코인입니다. 유니스왑, 아베가 지금 2위, 4위에 있는데 체인링크를 제외하면 1위, 3위입니다. 디파이 2021년에는 디파이의 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이제는 라지캡 지수에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매크로 인베스터에서도 올해 10배 이상 상승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톡 투 플로우 모델 개발한 플랜 B의 설문조사랑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정 앞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계속해서 달러를 풀게 될 경우, 뭐 이거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은 뭐 불가능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비트코인 탐욕 지수는 76 정도 되네요. 지금 극단적 탐욕 단계이긴 하지만 조금 더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저점을 상승해서 35,000달러에 좀 안착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제 기간 조정을 좀 더 거쳐서 이 익스트림 그리드가 그리드 이하로 떨어져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스탑마켓에 대한 이제 공매도 이 운동이 암호화폐로 이전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활력이 불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또 어제 급등을 한 뒤에 급락을 하면서 시세가 지지부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에 뭐 한 달, 두 달 보고 들어온 거 아니고 최소 6개월입니다. 1년 이상 바라보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등락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급락뿐만 아니라 급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지금 살짝 가격이 내려온다고 해서도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소 몇 개월 뒤만 보더라도 지금 이 가격은 돌아오지 않을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말인데, 주말에는 조금 더 건강 유의하시고, 암호화폐에 관련된 시세를 보기보다는 가족과 또 재미있는 시간 보내시는데 집중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빌리어너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채널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까지 해주시면 제 채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빌리어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